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NPU에 대한 관심이 처음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대장주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일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에요. 어떤 유일의 기업이냐? NPU IP뿐만 아니라 참고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IP 기업입니다. 반도체 IP 기업이에요. IP를 팹리스라던가 혹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에 제공함으로써 반도체 설계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NPU IP에 더해서 메모리 시스템까지 통합해서 자 세계 유일 기업이고요. NPU IP에 더해서 이 메모리 시스템을 통합한 IP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게 세계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메모리 시스템과 그리고 NPU 혹은 쉽게 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협업 능력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금 없어서는 안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최근에 NPU에 대한 관심도가 꽤나 증가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급상승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올해 1월달 기준으로도 여전히 주가는 좀 낮은 영역대에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저항권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는 조금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어요. 네,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11월 8일에 처음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매수했습니다. 한국 MPU 핵심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한 것이고 사실 MPU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 다음으로 주목할 반도체 중에 하나가 NPU라고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 필승사나 멤버분들께 그리고 조금만 기쁨당의 멤버분들께 다음에 주목할 반도체는 NPU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말을 한 이제 몇 달 후, 대략 한 2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NPU 핵심 기업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매수한 겁니다. 이날 매수한 것이고 이날 이때 매수하자마자 이제 상승 VI에 걸렸죠. 네, 상승 VI에 걸렸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상승 VI를 걸렸고 단기로 접근한 경우 분할 매도 이제 가능한 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주도 팔지 않았죠.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멤버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지금의 반도체의 강세,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현재 반도체의 강세는 사실 누가 말해도 AI 덕이에요. 인공지능이 없으면 지금의 반도체 강세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2일에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삼성전자의 AI 스마트폰이 이 AI 반도체에 훨씬 더 불을 지피는 것은 맞고요. 이로 인해서 반도체를 보는 게 아니라 AI를 보고 그에 맞는 반도체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현재로선 반도체 장세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힘이 A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FST, NXPI 투자 중입니다. 여전히 주도 섹터를 군림하고 있는 만큼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했죠. 지금 보시면 12월 13일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NPU 핵심 기업입니다. 네, 오늘까지 추가 매수하면서 사실 비중을 조금 더 늘렸어요. 네, 굉장히 비중을 좀 크게 실어서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FS라던가 NXPI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NXPI 현재 반도체 기업은 딱 3개 정도 기업을 가지고 있고 오늘 한 종목도 매수했죠. 이 종목은 이제 오늘 매수한 종목이고 이제 약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NXPI 그리고 FST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세 종목을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매수한 종목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NXPI 같은 경우는 꽤나 오래 들고 있어요. 대략 한 2년? 네, 2년 이상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수익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이미 NXPI로부터 받은 배당금만 해도 꽤 됩니다. 네, NXPI를 통해 받은 배당금도 꽤 되고 현재로서는 몇 퍼센트 수익 중이냐? 대략 한 140% 수익입니다. 예, 140% 수익이고요. FST는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죠? 자, FST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FST는 약 3% 수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픈 테크놀로지는 11월 8일 그리고 오늘 추가 매수까지 진행한 것이고 현재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6%, 약 6%.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약 6%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한 종목 더 추가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단 공정과 관련된 AI 반도체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기업 하나를 더 매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세계 유일의 이제 AI 반도체 통합 IP 공급업체라는 점에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봐도 숫자로만 봤을 때는 고평가인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적인 추세와 그리고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성장성을 본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바일 반도체 IP 기업이죠. 모바일 반도체 IP 기업은 현재 ARM입니다. ARM. 네, ARM이라고 해서 ARM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PSR이 ARM 같은 경우는 PSR이 25예요. 25. PSR이 25입니다. PR이 아니라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25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오픈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PSR이 거의 10 정도로 15 정도 떨어지는 것이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PSR이 20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모바일을 기준으로 한 모바일 위주인 이제 암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치 밸류에이션에 속했던 것만으로도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 같은 경우는 자, 암과의 비교. 자, 대표적인 MPU, IP 기업이라는 점에서 자, ARM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훨씬 더 매출 비중이 후져요. 네, 매출 비중이 훨씬 더 후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이 모바일에서 나옵니다. 근데 모바일의 성장세가 사실상 거의 꺾이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이 대표적이고 24% 그리고 가전 이 3%, 나머지가 IoT인데 서버 이런 거죠. 20% 정도의 이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암 같은 경우는 IoT 말고는 성장 섹터가 없어요. 네, 가전도 모바일도 현재는 성장 섹터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오프로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이 현재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차량용 자율주행 반도체 쪽이 차량용 반도체 쪽이 38%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AI입니다. AI가 37%. 그 다음이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20%. 이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량용 반도체와 모바일 반도체의 그런 성장성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성장성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AI 플러스 서버 AI라던가 서버 같은 경우도 37%로 역시나 엄청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로치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반도체와의 그런 통합적인 IP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ARM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현재 HBM3 IP 그러니까 통합한 IP도 아니고 HBM3 전용 IP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도 전 세계에서 딱 2개밖에 없어요. 이제 팹리스로 가장 이제 IP 쪽으로 가장 유명한 시놉시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특히 이제 내년부터 MPU 3.0을 이제 본격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특히나 협력업체들 현대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이제 내년부터도 본격적인 성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흑자 전환이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100% 이상의 성장성을 기록하면서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참고로 배터리라던가 AI 이런 쪽 같은 경우는 2030년대, 2035년도까지 밸류에이션을 땡겨오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땡겨오더라도 대략 2026년, 2027년 정도까지는 땡겨오더라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말이 되는 수준까지 내려온다는 점에서 지금의 주도 섹터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디인지 수급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대한민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를 본다면 결국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산업들이 이쪽에 대한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결국 ARM 정도까지는 가치 밸류에이션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비중을 실어서 투자 중이고 대략 한 6%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이제 MPU 반도체 IP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보안 카메라, AI 서버라던가 모바일 이쪽에서 대부분의 이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갤럭시 S24에서 이제 AI를 구성하겠다. AI
스마트폰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바일 IP 기업 같은 경우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꽤나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IP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단 일반적인 설계 기업들, 팹리스라던가 디자이너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범용적인 기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 설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추려서 스페셜리스트다운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면, 반도체 IP는 말 그대로 이런 지적재산권, 지식권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이제 설계 쪽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범용적인 반도체 기술을 NPU 쪽에서는, 그러니까 반도체 IP 쪽에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IP의 대부분의 IP의 고객은 지금까지, 자 반도체 IP의 고객은 지금까지 대부분 팹리스였습니다. 팹리스 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설계에 대한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팹리스뿐만 아니라 디자인 하우스 기업까지 참여가 하게 되면서 사실 고객 풀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매출의 다양성, 협력사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실적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반도체 IP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들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다행히도 대한민국 기업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2018년도에 자동차용 IP를 이제 개발한 것이고, 2018년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IP 쪽과도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삼성의 파운드리 혹은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혹은 삼성의 자율주행 반도체, 이쪽을 봤을 때 현대차의 그런 텔레시스과의 연결, 그 텔레시스의 그 SoC로의 진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가장 최선단,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반도체 IP 기업 중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과 그리고 이 NPU 쪽에 AI 반도체 쪽에 그런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 기업인 이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꽤나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자율주행 반도체 이쪽을 보고 계시다면, 그리고 현재 주도 섹터인 AI 쪽을 보고 계신다면은 내년 상반기에 NPU 3.0까지 개발이 될 경우 엄청난 관심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언제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라던가 혹은 자율주행 반도체라던가 시스템 칩,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현대차의 자율주행 이쪽과 좀 대입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